22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화해하거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잠정 중단을 위해서 협상 진행했습니다. 양쪽 차관 무역에 관련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무부 부부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무부 차관이 앉아서 협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예상된 겁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결과는 아무런 답이 없이 끝났죠. 처음부터 미국은 이 협상을 통해서 중국에게 우리가 발표한 340억 달러 또 관세 부과하는 160억 달러 그리고 추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천억 달러의 대미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양보를 하거나 중단을 해주겠다는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 전쟁의 강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완만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액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잠정 중단을 정말 요구하고 싶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걸 줘야 됩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북한 비핵화에 일단 협조를 하면은 이 무역 전쟁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무역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미국을 밟고 올라서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미국에게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 가지고 도전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강경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은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자기들도 피를 흘리겠다라고 무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다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끝장 볼 때까지 갈 겁니다. 이 미국은 특히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다른 토론에서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돈이 무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돈이 무기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로서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패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제패해야 된다는 걸, 물론 다른 패권 국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특히 미국은 자기들과 무역하는 나라에 대해서 무역을 어렵게 하거나 무역으로 얻는 상대국의 이익을 격감시키는 일을 하면 항복하게 돼 있다라는 강력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1962년부터 이미 그 전에도 나온 법이 여러 개 있지만 미국이 지금 시도하는 다른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도전하는 국가에 대해서 걸고 있는 몇 개의 무역 조치들이 있습니다. 꽤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먼저 무역법 232조입니다. 232조는 사실 이게 1962년에 시작됐어요. 무역 확장법 232조는 1962년 큐반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있는 해에 발동이 된 건데, 쉽게 말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을 상무부가 정해주면은 그에 따라서 상무부가 정해주면 아니라 대통령이 상무부가 제시하는 품목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건 수입 안 된다 라고 어떤 이유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위배된다라는 명목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보면 아니 이게 엿장사 마음대로냐, 완전히 가진 국가의 횡포냐? 맞습니다. 가진 국가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도덕의 관계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입니다. 힘센 놈이 최고예요. 아무리 미국을 욕해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25%,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안보 위협하는 거다라고 명분을 내겁니다. 근데 실제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거는 이 워싱턴에서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법 301조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 무역법 301조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게 중국에 있어서는 lethal weapon, 치명적인 살인적인 무기입니다. 사실 무역법 301조는 74년에 만들어졌어요. 74년에 만들어졌는데 무역법 301조는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아까 무역 확장법 232조에 어느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지 결정하는 건 상무부가 하지만 이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나서서 상대방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게 무역법 301조에 위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역법 301조로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힘을 받은 게 언제냐면은 레이간 대통령 때요. 1988년 88년부터 여러분 언제입니까? 일본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야 이게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에 지금 위기가 온 것은 바로 일본이 불공정 무역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존에 존재하던 1974년 이후부터 존재하던 무역법 301조를 크게 강화를 시켜서 슈퍼 301조라고 그 다음부터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30일 내로 자기들이 이 무역법 관행을 어기면서 불공정 무역을 한 나라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조치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역 보복 협상을 하도록 30일 내에 그 나라가 와서 미국과 보복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예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 법 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완전히 이 무역법 슈퍼 301조 그러니까 기존의 무역법 301조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를 해서 슈퍼 301조로 합니다. 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 깨갱한 겁니다. 그 후 사라진 20년이 된 겁니다. 그전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부가 그 후 20년 동안 일본을 숨죽이고 정말 경제가 깔아앉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301조를 이번에 중국에게 또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당연히 작년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한 거에 비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얻은 무역적 이익, 중국이 취한 이익이 3,750억 달러입니다. 순이익이. 그러니까 미국은 약 1,700억 달러 그리고 1,300달러 정도 되고 1,700억 달러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으로 보낸 게 5천억 달러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익을 얻은 게 수출함으로써 그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3,750억 달러의 무역을 통한 순이익을 작년에 중국이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야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이 작년에 거의 4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는데도 이거 우리가 보니까 다 불공정 무역이다. 너 국내에서는 말이야 무역을 수출 쉽게 하려고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훔쳐갔잖냐. 그 덕택으로 이런 일 이뤄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안해라. 관세 우리 더 요청하겠다. 벌어간 만큼 더 하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340억 불, 그 다음에 160억 불, 또 2천억 불 지금 공청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기에 관련된 무역업자, 종사자, 기업 한 거의 370명을 불러다 일주일에 걸쳐서 이
이 소위 말하는 무역대표부와 의회가 같이 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슈퍼 301조 외에도 진짜로 중국이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통신법 214조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처에서 하느냐면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소위 말하는 이 어떤 통신기기들이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국의 특별한 통신기기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이나 모바일이에요. 이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바로 미국 국가 위협에 바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거다 해서 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ZTE라는 중신통신 자체도 이거는 어떤 법을 적용한 거래금지입니다. 거래금지. 이건 상무부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상무부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국방부의 힘도 막강하지만 돈을 쥐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미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 부서가 상무부, 재무부, 미국 무역대표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무부, 상무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무부가 작년 4월에 미 의회에서 unanimously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뭐냐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ZTE에 대해서 사실은 11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가하고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죄목 중에 또 하나가 ZTE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직접적으로 뭐 미국의 국가 위협에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는 않았지만 유엔 제재에 의해서 대북 제재 항에 의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고의든 모르고 했던 관련이 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린 겁니다. 그 GT통신이 조선광선은행하고 조선대동은행하고 다 이 거래를 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선광선은행이나 대동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실제로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자금을 관리하거나 세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돈 세탁에 유엔 제재에 해당되는 돈 세탁에 걸린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무시한데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게 10개 기업과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워닝을 줬습니다. 너희들 이대로 가면은 중국에게 워닝을 줬어요. 세컨다리 보이콧 걸겠다고 한 것이 사실 민정 국제 무역회사라든가 그 단동 실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신통신 이런데 10개를 줬지만 그 중에 실질적으로 행한 곳은 4곳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에게도 세컨다리 보이콧을 걸게 되거나 무역을 못하게 더 이상 수출 못하게 하면은 지금 뭐 말이 쉬워서 340억 불, 160억 불, 2천억 불이지만 미국은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도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멈추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가까운 이유로 시진핑 작년에는 우리한테 북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 협력하겠다고 해놔놓고 지금 유엔이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작년 4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이라든가 그리고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상선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선택을 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안도 아주
유야무야로 지금 만들고 직접적인 방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자꾸 연기시키거나 비핵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 좀 하지 마라. 이게 제일 큰 메시지예요. 이것도 모르는지 아는지 우리나라는 땜빵 하겠다고 바로 관세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서가지고 서둘러 미 무역법 슈퍼 301조 통관하기 어려운 이 통관 에러가 있는 데 대해서 특별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왜 그것이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도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한국과 중국이 같이 연결 공정하는 제품에는 최종 이 원산지 판정을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관세청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국적 세탁해서 들어오는 걸 검토한다 말만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조사도 뒤로 미루고 그 직접 관련한 남동발전에 대해서 행자부가 야들 대통령이 얘기하기 최우수 중소기업으로 상주라고 하는데 이 혹시나 국가에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관세청 우리가 볼 때에 남동발전 아무 문제 없다 얘기가 상까지 받게 해준 이런 관세청이 지금 서둘러 가지고 난리를 쳐요. 야, 미중 무역전쟁 이게 본격화되면은 한국도 진짜로 옆에서 벼락 맞겠다. 이거 지금 서두를 거 아닙니다. 작년 10월 달에 벌써 미국에서 워닝이 왔을 때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미국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세컨다리 보이콧을 관련된 은행이나 정부 기관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게 북한 비핵화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솔직하게 협력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진핑이 9월 9일이나 혹은 그 전으로 김정은을 만나러 와서 야, 너 때문에 우리도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살자.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거 협조해줘라.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얘기를 한다면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시진핑이 꼬리를 내리는 이대로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30년 전 중국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고 있는 2050년까지 1인 독재 체제를 끌고 가는 것도 뿌리쳐 흔들린다는 위협을 느끼면 거두절미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명분은 북한에게 유엔 전체가 협력하고 있으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협력하라라는 보기 좋은, 그러나 실제로는 속이 곪으니까 중국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한마디 해주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시진핑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워싱턴에 앉아서 뭐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대통령이 서로 만나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강도와 속도와 수준을 낮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세상이 좀 편해지려면은, 그리고 한국도 경제적인 타격을 덜 받게 하고 싶다면은 중국이 하루빨리 김정은에게 비핵화하라.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핵 리스트, 핵 물질에 관한, 핵 인력에 관한, 핵 탄두에 관한 모든 자료를 미국에 내고 사찰받겠다고 해라 얘기를 시진핑 입으로 해주는 것만이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 됩니다. 세계 경제 평화의 지름길도 됩니다.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열심히 지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